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교육 심리학부터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심리학에서 이제 지능 이론에서 시험 문제가 한번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이론이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입니다.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은 우리나라가 이 이론이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소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심리 측정적 지능이라고 해가지고 그 유전적인 영향이 큰 그 지능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능이라는 것은 그 학생의 미래의 행동을 예측, 다시 얘기하면 그 미래에 이 학생이 공부를 잘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그 다음에 사회에서 성공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이런 것을 예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지능을 중요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 잘하면 사회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지능은 후천적인 어떤 노력이라든지 또는 이제 학습이나 훈련을 통해서 이것을 더 개발시키고 발전시키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제 가드너 이론이 이제 소개되면서 이것이 점점 더 설득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회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꼭 그 심리 측정적인 지능에 해당되는 우리 인간의 지적인 능력, 이 IQ가 높은 사람만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건 아니더라,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우리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스포츠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또는 이제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또 학교 다니면서 공부는 좀 못하고 IQ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떤 대인관계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정치인으로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또는 이제 어떤 기업을 운영해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도 너무 많더라, 이런 뜻이지. 그래서 가드너가 인간의 지능은 심리 측정적인 지능으로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자기가 여러 가지 지능 중에서 어떤 특정한 지능만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어떤 영재성이 있는 아이들을 연구하고, 또는 신체적으로는 이제 어떤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또 IQ가 뛰어난 사람을 또 연구하고, 그래서 각 분야에 있는 많은 사람을 연구해서 만들어낸 이론이 바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이에요. 그래서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심리 측정적인 지능에서의 지능이라는 것은 지적인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서는 한 문화권에서 또는 여러 문화권에서 가치 있다고 인정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심리 측정적인 지능하고 이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하고 개념 정의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한 문화권이나 여러 문화권에서, 그러니까 여러 문화권에서 잘하는 것은 전통적인 심리 측정적인 지능하고 약간 유사한 면이 있겠지. 그렇지만 한 문화권에서 그랬어. 여기서 한 문화라 그 말은 어떤 민속을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 어떤 민족이란 그런 측면, 민족이나 부족이라든가 이런 측면도 있고, 어떤 나라라는 측면도 있고, 이것을 더 세분화하면 이제 예술 분야 또는 이제 체육 분야, 이런 것도 하나의 문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각 분야에서, 그러니까 요리면 요리 분야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문제를, 그러니까 중화 요리의 분야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라면 중화 요리를 잘하는 것이겠죠. 그 요리를 잘하는 것이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산물을 창출하는 능력, 그랬어. 그러니까 산물이라는 것이 결국은 결과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명한 그 요리사들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각각 자기 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물건이라든가 또는 그 제품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 제품이 인기가 있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분야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갖게 되고, 가드너가 이야기했던 그 지능이 아주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드너는 인간의 지능은 이제 9개의 지능이 있는데, 이 중에서 실존 지능이라고 했는데, 실존 지능은 이제 반쪽 지능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발달한 게 아니고 한 20세 이후에 성인이 돼가지고 발달하는 그런 성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머지 지능은 이제 논, 음악, 논리, 수학, 논, 언어에 대한 지능, 그 다음에 대인관계 지능, 대신, 신체 운동 지능,
그다음에 그 공간 시각 지능, 개인 내적 지능 또는 개인 성찰 지능, 그다음에 관찰 지능, 실존 지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지능 9개의 지능이 있는데 그중에서 사람마다 두세 개가 발달되어 있다. 그리고 후천적인 학습이나 훈련을 통해서 개발이 가능하다. 이것이 가드너의 입장이에요. 자, 가드너의 입장이다 그 말은 가드너가 이 다중지능 이론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연구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제시한 것을 기본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가드너는 인간은 9개의 지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마다 두세 개가 발달되어 있다 이거예요. 발달되어 있고 이것은 후천적인 학습이나 훈련이나 또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9개의 지능 전부 다를 다 개발시킬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발달된 지능이 두세 개가 있다고 하니까 사람마다 그 학생들의 발달된 지능을 찾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찾아주고 그 지능을 더 개발시키고 더 발전시켜 가지고 그 지능과 관련된 직업으로까지 연결시켜 줘야 된다 이런 뜻이죠. 이것이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가드너의 자중 이론이 우리 교육 현장에 많은 영향을 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이론적으로 많은 지능 이론을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지능 이론으로 발전됐고 정부의 정책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드너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알게 될 거예요. 학교에서 우선 기본적으로 뭘 충실해야 되겠어요? 10개 교과가 있다면 10개 교과를 충실하게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이 학생들 중에서 국어 능력이 뛰어난 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국어 중에서도 언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 문학에 대한 능력이 뛰어난 사람, 시를 잘 짓는 사람 또 여러 세분을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드너가 인간의 지능은 9개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는 9개가 아니라 그걸 더 세분하면 국어, 언어와 관련된 지능 중에서도 언어를 바탕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글을 쓰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90개, 900개, 9만 개, 90만 개 등등등 엄청나게 세분화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왜 그러냐면 신체 운동 지능을 하면은 신체 운동을 이제 전부 포괄해서 이야기한 건데 그 중에서 농구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축구 손흥민처럼 축구 잘하는 사람도 있고 다 분야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해야 될 역할이 뭐겠어? 1차적으로는 교과 수업에서 충실하게 잘 가르치고 그 다음에 수업하고 나서는 학생들의 평가를 통해서 옛날처럼 그 객관식 평가가 아니라 요즘 이야기하는 그 수행평가라든가 과정 중심 평가를 통해서 그 학생의 장점이 무엇인지 그 학생이 어떤 지능이 발달했는지 이런 것을 찾아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찾아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왜냐하면 학교에서 그 지능을 다 개발시켜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 수업 이후에 방과 후 교육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안내해 가지고 선생님이 그 해당 학생한테 너는 이 농구 프로그램에 가서 한번 농구를 더 열심히 하고 싶은 걸 해봐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뭐 피아노, 플룻 각 자기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그런 강좌들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김연아 선수와 같이 학교에서 피겨가 있을 수는 없으니까 피겨를 더 배우고 싶으면은 어떤 그 사설 학원에 가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원을 안내해주는 그런 교사가 학생들의 이 가드너가 이야기했던 다중지능 이론을 발달시켜가지고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교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중에서 기본 입장 아까 이야기했죠. 기본 입장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알면은 어떤 그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응용해가지고 답을 쓸 수가 있거든. 한번 보세요. 인간 9개 지능인데 그중에 두세 개 지능이 발달되어 있다. 그러면 두세 개 지능이 발달되어 있다면 선생님은 학생들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 학생이 어떤 지능이 발달되어 있는가 이것을 좀 세심하게 살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자꾸 웃기고 옆에 있는 친구들도 웃기고 선생님도 웃기고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을 전통적인 지능의 관점에서 본다면 너는 왜 공부도 않고 지능도 낮은 애가 그렇게 장난만 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학생들을 바라본다는 거죠. 근데 이 선생님이 가든의 다중지능 이론의 관점에서 학생들을 바라본다면 너는 남을 잘 웃기는 능력이 탁월하구나. 그렇다면 너는 그 분야에 해당되는 그런 코미디언이라든지 또는 무슨 MC라든지 이쪽으로도 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방면으로 그 학생의 지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야 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두세 개의 지능이 발달되어 있고 이것이 학습이나 경험이나 훈련을 통해서 개발이 가능하다 했으니까 교사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과 수업에도 충실하고 그 다음에 방과 후 프로그램도 안내해주고 수행평가나 과정중심 평가를 통해서 그 학생의 지능을 발견하고 이것을 더 개발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교육적인 시사점이 이렇게 쭉 나왔고 여기에서 시험 문제는 자기 그 개인 성찰 지능, 개인 내적 지능이라고도 하고 개인 성찰 지능이라고도 하고 나중에 이런 지능에다가 그 대인관계 지능 이런 것을 합쳐가지고 EQ라는 셀롭이라는 학자가 EQ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이런 개인 내적 지능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인가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인관계 지능이라는 명칭과 의미를 써라. 그리고 개인 내적 지능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인가. 개인 내적 지능을 발전시키려면 어떤 걸 해야 되겠어요? 개인 내적 지능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감정을 인식하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거든요. 그런 능력을 계속 기르려면은 자기 성찰을 할 필요가 있고 자기 성찰을 위해서는 자기 성찰을 위한 어떤 일기 쓰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걸 개발시킬 수가 있고 또는 이제 역할놀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남의 입장을 통해서 내가 했던 행동을 반성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걸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가드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의 그런 관점에서 나중에 교사로서 행동을 한다면 학생들한테 아주 도움이 되는 훌륭한 선생님이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자, 가드너의 이론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